동해는 아직 그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자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1945년 광복 이후 국제사회에 동해 이름을 알려왔고 그 결과 동해 표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해로만 표기돼 있는 많은 지도들. 그리고 더욱 강력하게 일본해를 주장하는 일본 정부. お話しされているのはですね、実は今日本の国内的な政治状況を見ていると、今この時点で、日本海の名前を変えましょうと、仮に日本政府が同意した時には、多分その日本の政権は転覆する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初代の領土担当大臣、私の時に初めて領土担当ができたので、としてはこの問題についてはこれを譲ることはできません。これは事実です。 국제수로기구 해도 지침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 일본해로만 표기된 것이 그 발단이었다. 불행했던 과거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 동해 이름을 되찾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다. 유럽에서 가장 호화로운 휴양지로 손꼽히는 인구 3만 명의 작은 나라 모나코. 유럽 남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탓에 일찍부터 모나코는 바다에 의존하고 바다를 활용하며 해상 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 모나코에 국제수로기구 본부가 있다. 국제수로기구는 1921년 설립된 해양 관련 국제기구. 세계 각국의 수로와 과학적, 기술적 문제를 연구하고 해도 관련 문서를 공유하고 있다. And there's the IHO flag and the Monaco flag. So this in itself also maybe a good photo opportunity. Yes, yeah, absolutely. So we are moving selection of all the, and as you can see, I think that looks familiar, isn't it? That's Korea. 현재 국제수로기구에 가입한 회원국은 88개국. I think to be a member of the IHO is, in a way, for coastal state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firstly, of hydrography, and it's also being part of this the mother organization of the IHO, assist countries in the execution of the state obligations for the IMO SOLAS Convention, Safety of Life at Sea Convention, specifically in the execution of hydrographic services. 국제수로기구는 20세기 초 바닷길을 통한 세계 각국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설립됐다.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숱한 자연재해와 예기치 못한 사고들.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을 위해 국제수로기구는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일에 집중했다. 특히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제작 발간하는 수로 정보를 하나로 통합, 표준화하는 작업이 중요했다. 이에 국제수로기구는 설립 직후 해도 제작 지침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국제수로기구의 첫 번째 해도 제작 지침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는 1929년 발간됐다. 그런데 이 해도집에 우리의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고 말았다. 그때는 일제강점기, 동해가 국제사회의 일본해로 알려지고 있었지만 한국은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시기였다. 동해 순환의 시작이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동해 이름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한국은 광복 이후 동해 이름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고 특히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해 국제사회 동해 명칭 표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우리나라가 IHO 내에서 동해 표기 문제를 제기한 것은 1997년도 제15차 총회였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동해 표기, 동해를 일본에 병기해달라고 하는 주장은 IHO로서는 한번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IHO 내에서는 내부적인 변화를, 이 표기에 대해서 변화를 시도를 했고 2000년도에는 동해 수역을 재팬시에서 재팬/이스트시라고 하는 방안을 고려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였는데 이것은 당연히 일본의 반대로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오래 사용해온 동해라는 이름으로 바꾸기를 원했지만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 동해, 일본해 두 이름을 같이 표기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2002년 총회, 치밀한 검토와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그렇다면 아예 빈칸으로 남겨두자는 제안도 역시 무산됐다. 그러던 중 지난 2012년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 당시 국제수로기구는 총회가 열리기 전 동해 문제를 연구할 워킹그룹을 만들었다. 당시 국제수로기구의 해도집이 1953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신뢰와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동해 문제도 적극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2009년 만들어진 워킹그룹의 활동에 대한 2012년 IHO 사무국의 보고서다. 해도집을 개정하자는 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3년간 연구를 벌인 워킹그룹은 당시 중요한 두 가지 제안을 했다. 하나는 동해 수역에 면한 모든 국가들이 합의한 명칭을 쓰자는 것. 다른 하나는 한국과 일본의 의견이 엇갈리니 그렇다면 두 개의 이름을 같이 표기하자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일본의 겁으로 끝내 실행되지 못했다. 다시 5년 만에 국제수로기구 총회가 열린 것은 지난해 2017년. The Republic of Korea. 한국은 국제수로기구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그동안 해양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자해도 S100이 기술 전시회 최우수상을 받았다. The ROK is not only assisting the IHO on the technology field and with this formal agreement, they're also very active in the development of S100, which I mentioned previously, which is the next huge milestone for the IHO to achieve. And the participation of Korea in the development, the test beds that they currently do, is of huge assistance to the IHO. 그런데 2017년 총회에서도 동해 표기는 결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회원국들이 논의조차 꺼렸던, 그리고 일본은 어떠한 합의도 해주지 않았던 동해 표기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긍정적 성과다. Obviously, there's a process underway currently in the IHO. So it was a decision at the last assembly. In the end, it is not a decision that we can force on anybody. There must be agreement, and that can be a long process. And so, as I said, the process i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ecretary General, and there is a report expected at the next assembly, as far as I know. 동해, 우리는 왜 이 이름을 되찾아야 하는 걸까? 구리시 고구려 역사문화 보존의 마당에는
높이 6.39m에 달하는 거대한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다. 광개토 대왕비는 414년 아들 장수왕이 중국 지린성에 세운 것으로 이곳의 비석은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모형 비석이다. 성해고는 삼면에 동안과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쪽일 거예요. 야, 여기 지금 현재 글자도 그 현재 현장의 뒤에서 잘 보이는 거는 잘 보이게 또 잘 안 보이는 건 잘 안 보이게 똑같이 만든 것 같아요. 자, 이쪽에는 좀 마모돼서 글자가 없어요. 예, 여기는 진짜로 예, 마모돼서 안 보입니다. 예, 거기는 뒷부분 손님이 글씨의 요철 그다음에 마모된 부분 이런 것까지 다 살리고. 광개토 대왕비에는 총 1775자가 새겨져 있는데 놀랍게도 이 중에 동해라는 글자가 있다. 동해고 국연삼. 동해고 국연삼. 이것은 무슨 뜻일까? 고구려인들이 동해라 부른 것이 지금의 동해일까? 동해고 국연삼이라는 글자는 광개토 대왕 무덤을 관리할 수묘인에 대해 적어놓은 대목에 나온다. 이 광개토 대왕이 그 수묘인을 동원할 때 자기가 정벌한 변방의 사람들을 동원하라고 그렇게 그 유훈을 내립니다. 그 유훈에 보면은 그 광개토 대왕이 그 예와 한 지방을 그 점령을 했다. 그거는 곧 동해와 옥저 지방을 그 점령했다는 얘기인데 그쪽 지방 사람, 이게 동해고라고 하는 것은 두만강가에 있는 그러한 어촌 마을입니다. 1500년 전 비석에 새겨진 동해. 광개토 대왕비에 따르면 5세기 한반도에 살았던 이들은 동쪽 바다를 동해라 불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것뿐일까? 오랫동안 동해 문제를 연구해온 이상태 교수는 특히 7세기 이후부터는 여러 금속문에 동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음을 찾아냈다. 그 4세기 이후에는 그 6, 7세기까지 삼국의 그 항쟁이 그 치열한 때이기 때문에 동해에 관한 그 문헌도 없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7세기부터는 4종, 그다음 8세기에 3종, 그리고 이제 9세기에 6종 이런 삼국 시대의 금성문에서 동해의 표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경해니, 스레니 이런 말도 있지만 이런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쓴 건 아니고 중국에서 그런 식으로 표기했고 우리는 예전부터 2000년 그 이전부터 동해라는 이름을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7세기부터 9세기에 이르는 삼국시대 금속문 중 동해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은 13종.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에 이르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난다. 고려시대 금속문에는 총 3종, 조선시대는 30종에 달한다. 이 중에는 특별히 동해를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석도 있다. 한민족은 한반도 동쪽, 일본 열도 사이의 바다를 오래전부터 동해라 불렀던 것이다. 이 동해라는 이름은 우리 민족이 2000년부터 사용한 고유한 바다의 명칭입니다. 이거를 일본들이 우리 바다의 이름을 빼앗아 가지고 일본해라고 그렇게 표기했는데 이건 하루바피 우리가 동해를 차지해야 됩니다. 동해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고향, 그다음에 신성한 곳, 이런 우리 민족들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다입니다. 이런 바다의 명칭을 우리는 하루바피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문헌 속에는 동해라는 이름이 언제 나타날까? 1145년 고려 인종 때 김부식 등이 편찬한 삼국사기를 찾아봤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고구려 건국 과정을 설명하는 대목에 동해가 등장한다.
신라 봉기에도 동해가 기록돼 있다. 681년 신라 문무왕 시대의 일이다. 동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고구려 본기다. 그런데 47년의 기록을 보면 동해가 하나의 지명으로 표기돼 있다. 동쪽 바다와 주변 지역 모두 동해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삼국사기에 따르면 삼국사기가 쓰여진 이전 기원 전부터 한반도 동쪽 바다는 동해였다. 동해하고 우리는 이제 서해, 남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료에 많이 나오는 것은 서해라든가 남해라는 명칭은 잘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동해라는 명칭은 상당히 삼국사기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해 바다를 기본적으로 한반도 동쪽에 있는 바다를 동해라는 명칭을 널리 사용했고 그것을 또 이 지방 행정 그 명칭을까지 사용하고 도로 이름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동해라는 그 어떤 바다가 그 고대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이 바다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면 문헌 기록은 더 다양하고 언급된 횟수도 많다. 조선시대 대표적 문헌 조선왕조실록을 점검했다. 태조에서 철종에 이르기까지 472년간 실록 중에서 동해가 등장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7세기 숙종실록. 강원도 울진현 유속도알 울릉 봄수종실록의 문장에 울릉도가 본현의 그 동해 가운데에 있다라고 할 때의 그 동해는 그 보통 이제 강원도의 앞바다에 있는 울릉도 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동해 가운데에 있는 섬이 울릉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동해는 고유 명사, 그 지명을 나타내는 동해임에 확실합니다. 이 기록은 숙종 20년, 즉 1694년의 일이다. 동해라는 명칭이 분명하게 기록돼 있다. 이번엔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문서를 편찬한 각사 등록을 살펴봤다. 각사 등록은 1577년부터 1910년까지의 기록이다. 본 내용은 1902년에 함경북도 경성에 살고 있는 전직 관료가 당시 중추원 의장한테 간도 지역 문제를 법으로 제정해서 해결할 것 등을 건의하는 내용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황해, 발해, 동해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그 두만강은 무산 서쪽 꼭대기에서 갈라져서 6고을을 둘러서 하란강을 접하고 혼춘강과 합혀져서 동해가로 흐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동해는 황해, 발해와 함께 고유 지명, 고유 명사로 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해와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조선의 기록에서 동해라는 명칭은 20세기 대한제국 시기까지도 그대로 이어진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바다는 동해라는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2000년이 넘도록 동해라 불려온 바다. 일본은 왜 일본해라 주장하는 것일까? 2017년 국제수로기구 총회가 끝난 뒤 일본의 반응을 살펴봤다. 산케이 신문은 총회 결과를 분석한 관련 기사에서 동해가 일본해로 바뀌게 된 것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이라는 한국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동해 일본의 병기 주장을 위안부 소녀상 기념비 설치 운동과 연결시켰다. 동해와 일본해 두 개의 이름을 같이 사용하자는 제안을 일본은 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일본의 정책을 만들고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어렵게 성사된 이번 인터뷰는 한국 측 대표로 장동희 교수가 동행했다. 장동희 교수는 주 핀란드 대사를 역임하고 동해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국제 활동을 벌여온 전문가다. 처음 만난 정치는 야마모토 이치다 의원. 일본 참의원 육선 의원이자 아베 정권에서 초대 영토 담당 장관을 역임한 핵심 관료다. 韓国は基本的な価値、例えば、市場経済、民主主義、人権の尊重、こういうことを共有する日本にとって最も重要な、隣国であり戦略的パートナーだと思っています。ただし両国の間には意見の相違もあり、残念ながら譲歩のできない、難しい問題もあります。日本政府の立場は、外交にお詳しい大使はご存知ですが、改めてここで申し上げると、日本海は、国際的に、認識をされた、これは唯一の故障だというのが日本政府の立場であり、なおかつアメリカ、それからなおかつ、国連はもちろんのことアメリカ、イギリス、ドイツ、フランス、中国等のこの主要政府も単独表記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これについては我々は議論の余地が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사실 이 바다 이름 문제, 명칭 문제는 뭐 국제법상, 해양법상 그런 권리 의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 이름 문제에 그렇게 아주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야마모토 의원은 일본해라는 이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국에서 수정을 요구하는데도 일본의 단독 표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初めて日本海という呼称を使ったのは17世紀の初めのイタリア人宣教師のマテオ・リッチという人だ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けども、18世紀には例えばあの地域をですね、中国海とかあるいはその朝鮮海とかあるいはその東洋海とか、日本海とか、いろんな呼称で、が使われたということは事実ですけども、これもその18世紀19世紀の初頭にはですね、日本海という呼称がこれも圧倒的に多くなっ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これはその日本海というものが国際的に定着をしたというふうに、私たちは考えています。 일본해라는 명칭을 처음 쓴 것은 서양인 마테오 리치라는 일본 측 주장은 사실일까? 과연 19세기 무렵 일본해라는 명칭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됐던 것일까? 국토지리정보원에 보관돼 있는 19세기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를 찾아보았다. 이것은 당시 일본 정부가 만든 공식 문서다. 서양과 활발한 문물 교류를 시작한 일본이 지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영국의 지도를 번역해 만든 세계 지도.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바다에 어떤 이름이 표기돼 있을까? 분명하게 조선해라는 표기가 보인다. 보시는 이 지도는 1810년에 일본 정부 측량소 관리였던 다케하시 가게하스가 제작한 세계 지도입니다. 명칭은 신정만국 전도입니다. 당시 영국에서 제작된 세계 지도를 번역해서 만든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한반도 동쪽 바다를 조선해로 기록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볼 때 19세기 초 일본 정부 역시 우리 동해를 조선의 바다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만들어진 지도에는 조선해라는 표기가 많았다. 동해 혹은
조선해로 불리던 이 바다에 하나둘 일본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격동의 동아시아 역사가 가져온 결과였다. 이때는 일본이 제국주의 전쟁을 시작하던 무렵 메이지 유신과 청일 전쟁의 승리, 러일 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의 표기는 증가한다. 그 이후 조선은 일본 식민지 시대로 접어들었다. 동해가 사라진 것은 바로 일제에 강점당한 그때 일이다. 일제의 한반도 침탈과 동해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미국의 저명한 해양학자 노먼 처커스 박사는 한반도 전역을 일본 영토로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지적한다. In 1905,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the Japanese wanted to occupy an Korean island in the middle of the East Sea, Donghae, and use it as an observation post to spy on the Russian naval fleet. Then, 5 years later, in 1910, the Japanese military invaded and annexed Korea and assumed control of all the Korean territories. 결국 일본은 1921년 세워진 국제수로 기구에 적극 참여해 동해 이름을 일본해로만 표기해버렸다. 식민지 상태였던 한국은 참가조차 할 수 없었다. In 1928, when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the IHO, was having a conference about naming the seas and oceans, the Japanese had total power over Korean lands and seas. With that power, they named that sea as the Sea of Japan, as they wished. On the other hand, Korea was controlled by the Japanese provisional government and did not have its own government, so Korea did not have any institution representing them at the conference that would oppose the Japanese proposal. So the IHO published the name of the sea as the Sea of Japan. (1929년) 국제수로기구 첫 번째 해도집이 나왔을 때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되었다. 1937년 국제수로기구 두 번째 해도집 개정판이 나왔을 때 이때도 여전히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됐다. 1953년 세 번째 개정판이 나왔다. 이때 한국은 심각한 한국 전쟁 상황, 국제회의에 참석할 형편이 아니었다. 여전히 동해의 이름이 일본해로 표기됐다. 그때 쓰인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일본 영토부 장관을 역임한 야마모토 의원은 그렇다면 그동안 한국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물었다. 大使もご存知の通り、韓国の政府が初めて日本海の保障に異議を申し立てたのは1992年になってからです。それまでは二国間の協議でも国際会議でも一切この日本海という保障について異議が申し立てられたことはありません。 한국 정부가 92년 이전에는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65년도에 한일 그 교섭 회담할 때 그때도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돼가지고 사실 양국 간의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측 문서에서는 동해로 쓰고 일본에서 일본어로 쓰는 이런 식으로 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 회담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동해 표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한일 어업 협정 관련 문서를 확인해 보았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로 동해 일본의 명칭 표기는 난항을 겪었다. 결국 협정문에는 한국은 동해로, 일본은 일본해로 표기했다. 이때에도 한국은 분명하게 동해라는 이름을 지킨 것이다. 일제 강점기를 끝내고 정부를 수립한 이후
한국은 지속적으로 동해를 주장했다. 야마모토 의원은 한국이 일제 식민지 역사를 정리하고 일본과 대화를 시작한 시점에도 동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음을 인정했다. 그런데 그는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これまで、国際的に定着した例えば日本海という呼称、国連のその公式文書でも、日本海というふうに呼ぶことが義務付けられている。これは例えばアメリカ政府の地名、委員会でも連邦政府関連のその文書はこれ日本海ということで統一されている。 한국은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직후 본격적으로 동해 문제를 알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유엔이 정한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다.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해놓고 있다. 두 나라 혹은 인접한 여러 나라가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합의가 어려울 경우 국제 지도에는 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수용한다는 것이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이다. 유엔이 한국과 일본의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일본 쪽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었다. 2009년 유엔 사무국이 한국에 보낸 문서에도 이런 입장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유엔이 일본해라는 이름을 승인한 적이 없으며 이것은 표준 지명이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 국제사회의 이런 입장은 국제수로기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1974년 기술 결의문을 통해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원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今日は大使から日本海保障問題の話が出たので、これはもう率直に日本政府の立場を申し上げました。初代の領土担当大臣、私の時に初めて領土担当大臣担当ができたので、としてはこの問題についてはこれを譲ることはできません。これは事実です。 야마모토 의원은 끝내 동해라는 이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것이 현재 일본의 기본 입장이다. 바다 이름에 대해 가장 예민하고 가장 많이 연구하는 곳은 세계적 지도 회사들이다. 그들은 동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캐나다에 위치한 유명 지도 제작 회사.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세계 해양 지도는 전 세계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중요한 지도다. 하나의 이름이 아닌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불리는 바다일 경우 어떤 이름을 선택할 것인가? 대형 정밀 세계 지도책 출판에 있어 내셔널 그래픽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이 회사는 논란이 있는 경우 그들만의 분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고 말한다. We'd like to think that our philosophy is one that is neutral, educational, and non-political. And we don't involve ideology except the idea of providing knowledge and reference and information to the most number of people as possible. So if people are searching for an entity by 10 different names, our philosophy is to provide the same reference and the same location in 10 different languages. And we feel that it is our responsibility, morally and ethically,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user about the conflict itself. So to tell the user that this name is not the only name. There are other names that exist. 동해 문제에 대해 물었다. 그랬더니 먼저 구글 엔진을 이용해 관련 자료를 찾는다. World Atlas ranks first, and you know I simply searched for the East Sea, which is the
the name that is used again in Korea and in a handful of other nations, and what was the original name historically. 동해 혹은 일본해로 돼 있는 지도가 있지만 동해와 일본해가 함께 표기된 지도도 있다. 그렇다면 이 바다는 바다 명칭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곳. 이 지도에서는 어느 하나의 이름을 선택하지 않는다. The way we like to name things that have two different names and that are controversial is between brackets or with a slash or a dash, and put the two names in there. 충분한 자료 검색과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거쳐 역사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실제 사용 여부도 따져본다. It's not our position as a reference site to choose a political or a historical preference. Right? So what we like that people understand in more places and in different places. So I think that somebody from Korea looking at the East Sea would understand that this is the East Sea, and somebody from Japan who wants to call the Sea of Japan will also understand that this is the Sea of Japan and it's a clear entity. 하나의 바다의 두 개의 이름, 명칭 변기 사례는 프랑스는 라망슈, 영국은 영국 해협이라 부르는 바다. 국제수로기구 해도 제작 지침서 초안에는 두 개의 이름이 함께 표기돼 있다. 실제 두 개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면 지도를 이용할 사람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The English call it the English Channel, and the Spanish kind of took the two together, since there's no disagreement, and call it the Manchu Channel. So that's kind of a peaceful solution to something that's not really a disagreement. 최근 이처럼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지도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0년 일본 조사에서는 병기 비율이 2.8%. 그런데 2009년 한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8%로 증가했고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이 이룬 성과다. 전 세계 지도를 모아놓은 뉴욕 도서관. 최근 이곳에 일본해가 아닌 동해가 표기된 지구본이 등장했다. 세계적 유명 지도 회사인 조 폴리사가 만든 지구본이다. 같은 회사의 지도라 하더라도 동해를 표기하는 지도, 일본해라고 표기하는 지도, 각각 나눠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는 뜻이다. 최근 세계적인 지도 회사들은 두 나라 사이의 명칭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두 개의 이름을 모두 사용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동해와 일본해. 일본 정부는 두 이름을 함께 사용하자는 제안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지만 일본 학자들 사이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일 교류사를 연구해온 학자들을 만났다. 고대 문헌과 유물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연구해온 일본 학자들은 동해와 일본해, 바다 명칭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고대 백제와 일본의 해상 교류에 대해 50여 년간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한일 국제해상 교류 전문가 니시타니 타다시 일본 규슈 국립대학 명예교수, 그리고 히젠 나고야성 박물관 학예사로 근무하며 한일 해상 교류에 관한 고고학적 발굴과 유적에 관한 연구를 해오고 있는 히로세 유이치. 이들은 동해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중요한 바다라고 강조한다.
あるいは韓国人が共に共同で利用してたこの海をね利用してたってことは間違いないんでそれは誰の海ではなくて聞きました。 그렇다면 이 바다의 이름은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 ミリアンでしたかピボンリというところ私はもう常にそう思っております。ですからそれぞれの主権を尊重してと同時にまずはそれぞれの主権を尊重して次にやっぱり相手の主権も尊重するとそれを一緒に表現しようとすると日本列島の場合は日本列島の場合は日本海括弧して東海で韓国の方々にはですね東海と書かれて括弧して日本海とだから韓国としては東海なんですよとだけど日本は日本海と呼んでますよというそういう意味ですね。そうですね、はい、それをお互いにやっぱり尊重し合うことが大事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けどね。そうですね。 두 나라의 역사를 아는 학자들은 모두 동해, 일본해 두 이름을 함께 표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私は西谷先生のおっしゃってた通り併記すべきだと思います。それぞれの民族それぞれの国家が自主性を持って自分たちで決めた名前これをお互いに尊重すべきだと思います。先ほど来出ている日本海という名称もおそらく日本のアジア侵略と深い関係があると思うんですね。これはもう日本のものだどんどん世界に日本の勢力を拡大していく、そういうような意図もなかったとは言えないと思います。 한국인들에게 동해를 일본해라 할 수 없고 일본인들에게 일본해를 동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상호 존중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제 동해와 일본의 두 이름은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 동해 이름을 알리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해 2017년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한국의 기술로 만든 전자해도를 선보여 기술 전시회 최우수상을 받았다. 제1차 총회 때 S백 기반의 시험 시스템을 직접 이제 회원국 사람들이 보면서 상당히 감탄을 했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자해도 개발의 선두에 서 있다. 한국의 전자해도가 세계 표준이 된다면 동해 이름을 알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해역에 외국적 선박들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해도를 보통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동해는 우리나라가 만든 전자해도와 일본이 만든 전자해도가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자해도에는 동해라는 표현을 표기하고 있고 일본이 만든 전자해도는 일본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전자해도 품질을 많이 향상시키면 동해에 들어오는 외국적 선박들이 우리나라 전자해도를 사용하게 되고 일본해보다 동해라는 이름이 더욱더 홍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립해양조사원은 전자해도의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해 일본의 병기 문제는 합리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알려진 표기를 바꾸는 일은 간단치 않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아직 고심하고 있다. Effectivement, le problème de l'appellation de la mer de l'Est pour la Corée, la mer du Japon pour le Japon, réellement, elle pose problème sur le plan de l'utilisation de ce nom au niveau international. Donc, chaque pays tient à ce que, légitimement d'ailleurs, parce que le nom de mer de l'Est a été... I think the dual naming would be a practical kind of solution. The dual naming is the way in which we can
conserve the names that have been used in the past. Not an easy task, but I think Japanese have to be involved in the dialogue. Южнокорейцы, которые проживают временно в Москве, что вот есть вопрос такой, японцы назвали морем Японское море, которое омывает берега 4 государств. А мы знаем, что это Восточное море уже более 2000 лет назад называется Восточным морем. И если можно, вы как ученый, как географ, разберитесь с этой проблемой о правомерности названий. И я, конечно, мне стало это интересно, я начал изучать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ишел к выводу о том, что это море должно быть называться в крайнем случае двойным названием. Оно может быть двойным названием, и это сейчас так и сделано. Хотя в мире можно насчитать 5 морей, которые называются Восточное, но ни одно из них, кроме Восточ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да, не отражено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документах. Все остальные местное название, не международное. А это уже стал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названием. И у нас уже в России все чаще и чаще наряду с японским называют японское восточное или восточное японское. 사실 90년대 초에 동해 표기 문제를 살펴봤을 때 세계 지도에서 동해가 표기된 지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한편으로는 국제 무대에서 이런 동해 표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도 제작사, 그다음에 교과서, 출판사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동해 병기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계속 설득시켜 나간다면 머지않아 이 동해 병기가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또 우리가 설득해야 할 대상도 점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장기간을 바라보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동해에 대한 사랑, 동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애착을 널리 전파하고 그것이 하나하나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때 그 결과를 보고 또 그것을 새롭게 다시 새기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바다 이름 동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사실 이 문제에 큰 관심이 없다. 동해라 불리던 일본해라 불리던 그들에겐 그저 이름일 뿐이다. 이 이름이 왜 국제사회에서 사라지게 됐는지, 왜 동해 이름이 표기돼야 하는지 알리는 일은 우리의 몫이다. 아직도 멀고 험한 여정이 남아있다. 그러나 꼭 가야만 하는 길이다.